방금 전까지도 아직 합의 못했다던 백악관이 하루도 안 돼서 합의에 따라 돌아섰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윤리조항, 민주당이 몇 달째 요구해왔던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백악관이 합의 내용을 보낸 곳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풀리면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쏟아질 뉴스 중에 뭐가 진짜 신호이고 뭐가 그냥 가짜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가려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방금 발표된 속보부터 빠르게 전달드려 볼게요.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의 코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크립토 인 아메리카의 엘리노어 테렉 기자가 전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신뢰도가 있죠. 국내에는 코인뉴스가 이 소식을 옮겼습니다. 백악관이 클래리티 법안의 윤리조항에 합의했고요. 또 그 합의 내용을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라고요.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업계에서는 며칠에서 몇 주 안에 고쳐진 법안 문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은 8월 첫 번째 주가 지나면은 여름 휴에 그러니까 의원들이 워싱턴을 비우고 지역구로 돌아가는 긴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할 시간은 사실상 몇 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속보에 적힌 문장 그대로입니다.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의 상원에서 몇 달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문턱의 주인공이 바로 윤리조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근데 이 속보를 시간을 딱 하루만 뒤로 돌려보면 훨씬 더 이상해지는데 바로 전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20일 오전 같은 엘리노어 테렉 기자가 말한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만난 뒤에도 백악관은 아직 윤리 기준에 합의하지 못했고 업계는 여전히 새 법안 문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사이에 합의 못했다가 합의했다로 뒤집혀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이 뉴스에서 가장 이상한 대목부터 같이 보셔야 되겠죠. 아니 윤리조항이 뭐냐? 이름은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해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들처럼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코인 사업으로 돈 버는 걸 제한하자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넣자고 몇 달째 버텨온 쪽은 민주당이었고요. 이 조항이 없으면 표를 줄 수 없다. 이게 민주당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합의라는 건요. 보통 요구한 사람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백악관은요. 그 합의문을 요구한 민주당이 아니라 자기 편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이상함이 풀리려면은 지난 2달 동안 이 협상 테이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순서대로 다시 한번 깔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보도로 남아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전부 다 역사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 지난 5월로 먼저 가볼게요.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기 직전 여야 협상팀과 백악관 실무진은 사실 윤리조항에 잠정 합의까지 갔었습니다. 그 합의의 핵심 장치는요. 만약에 연방법무부가 대통령 관련된 윤리규칙을 집행하지 않고 뭉갰을 때 각 주의 법무장관이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규칙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그 규칙을 억지로라도 지키게 만드는 강제 장치까지도 붙이자는 거였죠. 근데 이게 6월 달에 뒤집혀버립니다. 공화당이랑 백악관 측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바로 그 핵심 장치를 도로 뺐어요. 협상 바깥에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 어땠을까요? 이 소송 권한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까지도 나왔다는 게 이유였고요. 대신에 내놓은 대안들이 집행은 연방법무장관 혼자만 할 수 있게 하고 정 문제가 생기면 탄핵으로 다루자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기존 합의를 뒤집은 걸로 받아들였고요. 협상 분위기가 순탄치 않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7월이 되면은 이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민주당 쪽 협상을 이끌어온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화당이 내민 윤리문구는 우리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지난주에 나온 새 법안 문구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단 한 표도 붙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협상 바깥의 민주당 의원 몇몇은 아예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대통령과 코인업계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이 법안에 반대하기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이 분위기가 이 정도로 얼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전부 다 공화당 의원들이었고 몇 달 동안 민주당 쪽 협상을 이끌어왔던 그 의원은 초대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동 뒤에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게 이번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근거로서 하나씩 한번 꿰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꿰고 나면은 아까 그 이상한 대목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 그림 전체를 회사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월급을 깎는 품위서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 서류의 최종 결제란이 하필 본인 자리인 회사예요. 이 윤리조항이 제안하려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미국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 본인이 작년 당시 코인 쪽에서만 2조 원 안팎을 벌었다고 공시했을 정도다 보니까 이 조항의 관역이 정확히 거기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백악관이 싫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는 순간 법안 전체가 백악관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겠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서명 거부해버리면 몇 달 고생한 게 통째로 날아가니까 도장이 떨어지기 전에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이 법안이 멈춰있던 곳은 여야 사이가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대통령 결재란이었던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켜줄 리가 없겠죠. 그럼 이제 처음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 합의문이 민주당한테 간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에게 갔을까요? 이건 민주당을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자기 편 의원들에게 이제 그 문구를 넣어둔다고, 결재가 끝났다고 통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여야 싸움처럼 보였던 이 교착의 마지막 자물쇠가요, 사실은 백악관이었다는 것들을 이 뉴스는 전달의 방향성으로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속보대로라면 그 자물쇠가 방금 전 풀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흥분을 방박자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했다는 것과 통과된다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법이 미국 상원을 넘으려면 여당 표만으로는 통과선에 모자라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는 백악관이 자기 거부권을 내려놓은 거지 표를 채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한 가지 더 짚어야 되겠죠. 합의했다는데 뭐에 합의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용이 비공개라서 그래요. 만약에 이 합의가 알맹이 없는 빈 봉투라면 어떡할까요? 이런 걱정도 당연히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은요, 이 합의가 진짜인지 가려낼 순서, 감별 전차 3가지입니다. 먼저 며칠 안에 고쳐진 법안 문구가 실제로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합의가 진짜라면 그 문구가 빨리 나오겠죠? 발표만 있고 문구가 계속 밀린다? 그렇다면 그 봉투가 빈 봉투일 가능성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문구가 나오면 딱 한 줄만 찾으시면 돼요. 누가 이 규칙을 집행하는가? 아까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6월달 화가 났던 지점이 정확히 이 줄이었었죠. 그러니까 복귀 여부도 이 줄에서 갈립니다. 6월에 빠졌던 주 법무장관 쪽으로 되돌아 있으면은 민주당이 돌아올 문이 열린 거고요. 연방 법무장관 혼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민주당 지지가 한 표도 안 붙었던 이 지난주 상황이 되풀이될 위험이 크겠습니다. 한 줄이 표 전체를 가른다라는 거고, 그리고 몇 달째 이 조항을 조건으로 걸어온 민주당 협상파 2사람 라인의 첫 번째 반응을 보셔야 되겠죠. 이 라인이 볼만하다 이렇게 하면은 급물살인 거고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윤리조항 통과 여부랑 XRP가 도대체 무슨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뜻 보면 그냥 남의 집싸움 같고 XRP랑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코인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고 있어요. 이 조항이 세게 들어갈수록 이 법의 수명이 길어지겠죠. 왜냐면 반대당이 요구한 조항이 법에 박히는 순간 이 법은 한 정권의 법이 아니라 미국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이 양당이 초당적으로 같이 만든 법이 되거든요. 집으로 치면 공동명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기들이 넣으라고 했던 조항들이 들어있는 법을 뒤집자고 말하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게 XRP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법이 다루는 코인들 중에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실제로 몇 년짜리 소송까지 겪어본 코인은 사실상 리플 XRP가 유일합니다. 그 시절을 견딘 홀더분들 몸으로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규칙이 흔들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XRP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어느 정권의 4년짜리 호의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갖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행정부의 해석은 다음 정부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법전에 박힌 글자는 지우지 못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홀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말은 이 윤리조항이 슬쩍 빠져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단단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그 조항이 역설적으로 이 법의 보증서가 되겠고, 정권이 설사 바뀐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측에서 밀어붙였던 조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법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예측 시장에서 이 법의 연내 통과 확률이 30% 초반대까지 식어있던 바로 그 타이밍에 이 합의 소식이 지금 방금 전 떨어졌다는 건데요. 지금 시장이 기대를 거의 접은 순간에 자물쇠가 막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 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